안녕하십니까. 미국의 민주주의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계명대학교 사학과 은은기 교수입니다. 독자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발표해야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부득이 영상으로 대체하게 되어 아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을 직접 대면할 날이 오길 기다리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책은 제가 번역한 책은 이제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입니다. 자, 이제 목차를 살펴보면 목차는 서론과 그 다음에 이제 2장에서는 귀족제의 무력화와 누구나 평등한 출발. 이제 이 미국이 이제 이 조건의 평등한 사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자치민주주의가 성립했음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4장은 시간이 부족해서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세 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방대한 저작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맺은말과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론은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서론은 우리가 토크빌은 누구인가? 그리고 미국 민주주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미국의 민주주의가 재조명된 이유, 그리고 미국 민주주의의 이 저술 동기,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주로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 이제 토크빌은 누구인가? 토크빌은 프랑스 북서부 지방에 있는 노르망디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귀족입니다. 노르망디 귀족 가문의 후예고, 이제 프랑스 프랑스 왕정을 지지하는 이제 가문이었어요. 그리고 토크빌은 1831년에 7월 왕정이 수립된 이후 9개월간 미국 여행을 합니다. 여행을 하고 지은 책이 이제 미국의 민주주의. 미국의 민주주의는 1935년에 1권이 간행되었습니다. 이게 1권입니다. 40년에 제2권이 간행돼요. 이게 이제 제2권이. 1권이고 2권이. 이 아저씨가 이제 토크빌이. 토크빌이 이제 이렇게 영향을 많이 준 사람이 누구냐? 프랑스와 기조라는 이 프랑스 자유주의자 학자예요. 이 사람이 기조가 어떤 주장을 냈냐면 이 사회의 어느 기관이나 계층도 주권이라는 이름으로 권리를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국가 기관, 그죠? 왕이면 왕, 그죠? 귀족이면 귀족, 어떤 특정한 집단이 이제 국가 권력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지방자치밖에 없다는 거죠. 지방자치 제도의 성장과 보존이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어야 비로소 이제 이 주권이라는 이름으로 사회 어느 한 계층이나 집단이 이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프랑스와 기조는 어떻게 하면 이 지방자치 제도를 성장시키고 보존시킬 것인가, 이 방안을 제시를 안 했어요. 그렇지만 그 방향을 확실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토크빌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토크빌이 미국에 가서 주로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이 지방자치제도가 확실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것을 이 토크빌이 깨닫게 됩니다. 특히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미국 민주주의 핵심 내용을 보면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 제1권에서 민주화 경향, 그러니까 이 민주화 경향이라는 것은 정치적, 법적인 평등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평등까지 포함한 모든 측면에서의 평등화 경향. 그러니까 달리 말해서 옛날에는 귀족들이 모든 정치 권력을 다 쥐는 귀족 사회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귀족이 아니라 평민과 귀족이 아무런 구분 없이 동일하게 동등한 이제 권한을 정치, 사회, 경제적 권한, 이제 정치적 권한을 가지게 된 거죠. 자, 이러한 요걸 뭐라고 하냐면 민주화 경향이라고 해요. 그죠? 민주화 경향이 시대 정신이 되었으며 역사의 불가피한 대시다. 이 평등으로 나아가는 사회가 평등으로 나가는 것이 역사적 대세란, 이거는 뭐 큰 흐름이기 때문에 막을 수 없다는. 이것을, 그런데 이러한 이 평등화 경향, 평등화를 통한 민주화 경향, 이것을 자유와 조화를 시키자는 거죠. 이 조화시키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자유를 조화시킬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기울인 거예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니까 그 두 개를 잘 조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 1장에서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다루고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의 민주주의를 다루고 있어요. 자, 2권에서는 민주주의의 정치적 제도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미국 사회의 문화 습속 등 사회 구조 전반의 상관관계를 이제 이 기술하는데 주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의 장점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는데, 그럼 결국은 뭐냐 하면 미국의 민주주의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1권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다뤘고, 2권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게 이제 강조점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미국이냐 민주주의냐에 따라서 1권, 2권이 이제 구분이 됩니다. 자, 이제 이 미국의 민주주의가 재조명된 이유를 살펴보면, 미국의 민주주의 제1권은 1835년에 이제 간행된 즉시 이제 5개국어로 번역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1840년에 간행된 2권은 별로 인기를 못 끌었어요. 그 이후로 이제 이 한 상당 기간, 한 100년간 이 미국의 민주주의는 거의 잊혀지다시피 했는데, 근데 1931년에 히틀러가 집권한 거예요. 유럽에서 막 나치가 대도하고 소련 공산주의가 대도하고 민주주의가 막 위기에 처한 거예요. 프랑스, 영국에서도 막 별로 노동운동이 막 급격히 벌어지고 하니까 사회가 혼란에 빠진 거예요. 근데 미국은 1930년대 이제 이 대공황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1950년에 메카시 사건이 발생하자 이제 미국의 민주주의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주목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 민주주의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자, 미국이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이루면서 이제 이 미국 민주주의가 발전해 왔는데, 지금 그 토커빌이 미국 민주주의를 쓴 게 이제 1835년이다. 그러면 이 당시, 근데 토커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 민주주의의 주요 내용이 뭐냐, 미국이 앞으로도 지금까지 미국의 민주주의가 잘 발달되었고 앞으로도 잘 발달될 것이다. 그 이유를 조목조목 제시를 한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토크빌의 미국 민주주의가 나오고 100년 후에 지금 현재 미국 민주주의를 읽어보니까 이 100년 전에 그것도 이방인, 외국인이, 프랑스인이 그죠? 이 미국의 민주주의가 오늘날
미국 사회를 너무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인들이 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이 책을 좋아하게 된 게 미국의 민주주의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잘 발전해 나갈 것이다. 이런 이제 이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엄청나게 기분 좋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인기를 끌었는데, 그런데 특히 이제 이 1950년에 메카시 사건이 발생했어요. 메카시 사건이 뭐냐면, 이제 조셉 메카시는 상원 의원인데, 이 사람이 자기 뭐 그죠, 서류뭉치 하나 놓고 막 이렇게 뭐 흔들어요. 그죠? 보면서 여기 국무부, 그죠? 미국 예를 들어서 국무부가 핵심 부서죠. 그죠? 국무부에 간첩이 250명이 공산주의가 있는데 그 명단을 내가 지금 갖고 있다. 그 미국 국무부의 핵심 고위관리는 누구냐 하면 그들이 미국 국가를 이끌어가는 외교 안보 측면에서 최고의 엘리트들이에요. 그들이 공산주의라니까 미국 국민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이건 미국 그죠? 이건 공산주의가 될 거 아니냐, 그죠? 미국이 공산화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 3년 동안이나 이거 들고 다니면서 그죠? 국방부에도, 그죠? 미국 전체, 그죠? 고위관리들 대부분이 공산주의라. 그러니까 이제 군대에도 공산주의가 있다니까 육군이 너무 열을 받아서 이제 이걸 육군은 이제 군대가 개입해서 얘가 갖고 있는 가방을 압수해버린. 가방을 뒤져보니까 이거 남의 가방을 이제 불법으로, 그죠? 이제 압수해버리니까 그 가방을 보니까 거기 뭐가 들어있나 하면 못 쓰는 페이지 몇 장, 그죠? A4용지 몇 장 들어있고, 그리고 럼주병 요런 거 납답한 거 있죠, 그죠? 요렇게 된 거, 그죠? 럼주병, 럼주병이 이제 몇 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협작권이에요, 협작권. 그래서 이제 이 조셉 메카시는 실각합니다. 자, 이때 만약에 이제 조셉 메카시가 공산주의가 있다고 할 때, 만약에 히틀러 같은 극우 인물이 이 대통령 선거에 나섰다면 틀림없이 대통령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히틀러 같은 독재자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된다면 미국은 위기에 처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제 이 미국은 미국 민주주의 자체 여러 가지 이제 탄력성 그리고 장점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그러한 독재자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민주주의는 그 위기를 극복하고 계속 잘 이제 발전할 것이다. 이런 토크베일이 얘기를 하니까 미국인들이 이제 우리 미국은 이제 이런 위기를 닥쳤지만 엄청난 위안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민주주의가 미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미국의 민주주의 저술 동기를 살펴보면 프랑스와 미국이 똑같이 자유를 주장했어요. 미국은 1776년 독립선에서 자유평등 행복을 국가이념으로 제시합니다. 프랑스도 1789년, 요게 한 13년 차이죠. 프랑스 대혁명에서 자유평등 박애, 자유평등 같은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천명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자유와 평등이 조화를 이루는, 전 세계에서 미국만이 자유와 평등이 조화를 이루는 민주주의로 나가고 프랑스는 전혀 그렇지 못해요. 오히려 이 독재로 흘러가 버린 거예요. 자, 이제 구체적인 상황을 보면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어요.
이 1789년에 이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는데, 이제 그 대혁명이 끝나고 1795년에 나폴레옹이 집권해서 독재를 한 거예요. 그럼 나폴레옹이 쫓겨나니까 샤를르 10세라는 사람이 다시 왕이 돼서 이제 다시 쫓겨났다가 도망다니다가 프랑스의 왕으로 복귀를 해서 언론 탄압하고 의회를 해산하고 선거권을 제한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 독재를 하니까 자유를 탄압하니까 이제 자유주의자들이 주도가 돼서 이 1830년에 7월 달에 혁명을 일으켰어요. 이걸 7월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루이 필립이라는 사람이 이 7월 왕정의 왕이 됐어요. 그죠?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오른쪽 요 그림은 이제 7월 혁명이 벌어지는 광경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샤를 10세. 이제 7월 혁명으로 탄생한 루이 필립 왕이 또다시 이제 억압정책을, 탄압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에서 자유평등 박애를 주창했는데, 이거 뭐, 귀족들 엄청 죽였는데도 평등이 또 제대로 보장 안 되고, 지금 계속 독재가 계속되니까 자유도 없어요. 그런데 미국은 혁명도 안 했는데 자유평등이 잘 되고, 프랑스는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혁명까지 했는데 이 자유평등에 좋아하는 구사하고 각 자유와 평등이 달성이 아직 요원해. 그러면 이제 그 원인을 살펴보자. 그래서 미국이 왜 잘 되는지 그걸 분석해서 프랑스에 적응해보자. 이게 이제 토크빌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저술한 주된 동기입니다. 자, 이 당시 미국은 어땠냐면 유럽 이주자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서 세운 나라인데, 이 유럽 국가들의 정치 체제와는 전혀 다른 민주주의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평등해요. 그죠? 봉건 제도, 귀족 계급, 특권이 존재하지 않아요. 경제 활동의 자유가 보장돼요. 그리고 혁명을 거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상적 민주주의 실현, 집회, 결사, 사법권의 독립, 이 당시에 유럽 국가들로서는 뭐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보장이 된 거예요. 자, 결국은 이제 이런 이 미국 민주주의의 장점을 파악하고, 이제 결국은 토크빌의 의도는 미국 민주주의의 실체, 장점을 파악하여 그거를 프랑스에 적용해서 프랑스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자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은 중요한 저술 동기. 그러면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토크빌의 주된 관심, 즉 미국의 민주주의란 이 책 이제 1권, 2권 그죠? 책의 핵심 주제가 뭐냐 하면 미국이 어떻게 해서 귀족주의를 종식했냐. 그러니까 귀족과 평민, 이거는 신분이니까 이거는 뭐 평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 귀족주의를 종식시키고 평등을 달성했냐는 거예요. 신분, 그러니까 이제 권리 평등을 달성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어떻게 해서 자치민주주의를 성장시켰는가. 그 다음에 이제 자유와 평등이 조화를 이룬 미국의 민주주의는 앞으로 어떻게 계속 잘 발전할 것인가. 요게 세 가지 주제. 근데 우리는 요 시간 관계상 요 두 문제를, 첫째, 둘째를 집중적으로 분석할 겁니다. 자, 이제 미국에서 귀족제가 어떻게 무력화되고 누구나 이제 평등한 출발을 하게 됐냐. 자, 이제 귀족제가 무력화됐는데 이 귀족제의 토대가 붕괴된 것이 뭐 때문에 붕괴됐나 하면 자연환경에 의해서 귀족제 기반인 이제 이 귀족제 토대가 붕괴됩니다. 자연환경에 의해서.
그러니까 귀족제의 기반은 뭐냐면 토지, 그리고 일반 평민들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전 세계 평민이 아무도 없고 귀족만 있으면 그거는 귀족이 아니에요. 평민한테 억압적 권력을 행사하니까 이제 귀족이라는 이 계층이 성립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귀족이, 누가 귀족이, 옛날에 영주들이 귀족되는 거죠. 이제 영주들이 이제 귀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족들의, 이제 이 근거가 토지에, 그죠? 영주들이 권력을, 영주권을 행사하는 게 장원이란 토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장원에서 농로가 해방되니까 이 영주들은 이제 영주가 아니고 귀족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토지는 그대로 갖고 있어요. 이 토지를 계속 세습함으로써 이제 그들이 귀족의 타이틀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토지는 세습, 그리고 사회적 위상, 권력의 핵심 기반입니다. 이제 토지는 세습이 되어서 세습을 통해서 과거, 현재, 이제 미래로 이제 이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일반 평민들은 이 토지가 없어요. 소작하는 거죠. 귀족들이 땅을 소작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 하층민들이 귀족 계층으로 올라오는 것이 불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지 덕분에 단단히 굳어져 상층의 이제 굳건한 힘이 됩니다. 이 귀족들의 굳건한 힘이 되고 하층민들이 귀족 측으로 올라오는 것을 차단하는 이 차단막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연환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귀족제가 붕괴된 이제 이 미국의 귀족제, 프랑스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자, 프랑스는 대혁명에서 귀족제를 없앤다, 봉건제를 폐지한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 법적으로 봉건제, 귀족제를 폐지를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없어졌는데 여전히 관습적으로 이제 귀족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제 귀족이 관습적으로 이제 존재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 우리나라 이 양반 이게 없어진 게 옛날에 가부개혁 때, 지금부터 한 뭐 100년 훨씬 전에 이 양반제도 없어졌죠. 뭐 비해방되고. 그런데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우리 마을에 옛날에 노비 출신 아저씨가, 옛날에 이제 자기 할아버지가 노비였어요. 그 아저씨가 우리 고모 할머니를 하고 눈이 맞아가 막 결혼을 해버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부끄럽다고 막 마을에 쫓아내버렸어요. 상놈하고 결혼했다. 자기들은 이제, 우리 은씨들은 이제 양반이라는 거예요, 양반. 그 양반제도 훨씬 없어졌는데, 100년 후에 지금 이거를, 국민, 이제 그죠? 마을 사람들의 의식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 프랑스에서는 제도를 없앴는데, 귀족 제도를 없앴는데, 여전히 국민들 속에서는 귀족이 여전히 살아있고, 그리고 귀족들이 실제 권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제 유럽에서 미국으로 많이 건너온 거예요. 거기에는 뭐 왕족도 있고, 귀족도 있고,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미국에 온 이주자들 중에 귀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서 귀족지의 토대가 붕괴됩니다. 그걸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제 어떤 환경이 어떻냐면, 자, 유럽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100명이 왔어요. 그죠? 100명이 왔어요. 100명이 왔는데, 이제 이 서부로 갑니다. 100명이. 처음에 50명이 정착을 합니다. 여기서 정착을 한다는 건 뭐냐 하면, 이 서부에서 토지를 보유하게 됐다. 지주가 되었다. 뭐 땅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 이 국가에서 엄청난 땅을
이제 개인에게 이제 그죠? 개간하는데 개척하는데 이제 개간하는데 땅을 개간하는데 성공할 경우에 이제 이거 그죠? 이제 성공할 경우에 그 개인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무일푼으로 이제 서부로 갔는데 서부 개척을 잘해서 그죠? 뭐 개간을 잘해서 지주가 된 거 50명이 이제 정착했은 거예요. 나머지 50명은 실패했어요. 그래 50명은 또 서쪽으로 또 갑니다. 그 중에 25명이 정착하고 성공하고 지주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13명, 그 다음에 12명.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해요? 100명이 서쪽으로 가면 시간차는 있지만 전부 지주가 다 돼서 성공 다 한 거예요. 꼭 지주가 안 되더라도 한 살림 다, 그죠? 큰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내가 귀족이 있다, 그죠? 여러분, 귀족이, 왜 귀족이? 밑에 평민이 있어야, 그죠? 양반이라고 주장하죠, 그죠? 양반만 있으면 그 양반이 아니에요. 양반 밑에 양반이 부릴 수 있는 평민이나 종들이 있어야 이게 양반이에요. 자, 평민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귀족들은 혈통이 우수하다, 그죠? 혈통이 우수하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 귀족인 게 뭐냐면 토지가, 그죠? 토지, 그죠? 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 이제 귀족이 자기 집에 하인이, 하인이나 평민이 뭐, 그죠? 소작인이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었다. 그건 내 귀족이다. 걔들한테 먹기 힘든데. 어느 날 가보니까 이 10명이, 그죠? 서쪽으로 가더니 불과 10년 만에 다 지주가 돼가 막 부자가 돼 있어. 땅 부자가 돼 있어. 그러면 이 귀족이 자기가 토지가 있다고 나는 귀족이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평민이 있어야 되는데 평민이 다 서쪽으로 다 가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귀족이다 너희들 복종하라 이거 안 통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없어요. 있다 해도 조금만 귀족이 먹기 힘들면 다 딴 살림 차리고 갚는. 그리고 또 혈통이 우수하다는 건데, 자 이제 이 서부 개척에 귀족도 같이 가요. 그죠? 그러면 귀족하고 일평민들하고 같이 이제 이 서부 개척에 했다. 그죠? 귀족들이 이제 평민들하고 같이 평민들의 마을이 있는데 귀족들이 요 딴 살림 차렸어요. 따로 이제, 그죠? 귀족들은 따로 집 지어놓고 살아요. 그런데 인디언들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따로 있으면 귀족들 제일 먼저 죽죠. 그죠? 그러니까 귀족들이 어떻게 해요? 이 마을에 와서 같이 섞여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인디언들이 쳐들어오고 호랑이가 막, 그죠? 공격해 오는데 귀족이 나는 귀족이니까 너희들은 나의 지배를 받아라 하면 이 평민들이 이 인디언들이 쳐들어오면, 그죠? 인디언들이 귀족 공격하면 오히려 이거 막아주질 않아요. 그 귀족들이 위험하죠. 그러니까 귀족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귀족이라고 내색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귀족이라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인디언이 쳐들어오면 자기들은 우수한 혈통을 지녔기 때문에 인디언하고 더 잘 싸워야 되죠. 그죠? 근데 실제로 싸워보니까 이 귀족들이 인디언한테 별 효력이 없어요. 그죠? 능력을 발휘 못해요. 그러니까 혈통도 우수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러한 귀족의 어떤 요소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성공을 위한 서부로의 자발적인 이주는 귀족제의 특성을 파괴해버립니다. 자, 서쪽으로 가면 계속 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지주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땅이 있기 때문에 귀족으로 권력을 누렸는데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귀족제의 특성을 파괴해버립니다. 평민들이 자꾸 서쪽으로 가보니까 귀족 밑에 평민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 발생적인 귀족과 평민 사이에 자연적으로 평등하게 되면, 이게 이제 뭐냐면 이 자연 발생적인 평등, 자발적인 민주화와 자치의
자치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요게. 그리고 이제 이 미국의 서부 개척 행태를 살펴보면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100명이 갔다가 50명 정착하고, 그죠? 자, 미국 서부 개척은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은 아닌데 계속 서쪽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다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서부 개척은 서로를 잘 몰라요. 그죠? 그리고 특정한 가문, 뭐 부자다, 내가 귀족이다, 이거 주장하다가는 인디언한테 맞아 죽어도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질 않아요. 그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서로를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평등할 수밖에 없고, 서로 같은 입장에서 생활을 시작해야 한다는 정신과 태도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귀족지의 고리가 결국은 파괴됩니다. 파괴됩니다. 서로 모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평등하니까. 귀족지의 고리가 뭐였어요?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귀족들은 혈통이 우수하고, 그죠? 또 토지가 있고, 그죠? 토지가 있고, 평민들, 자기들이 다스릴 평민들이 있었죠. 그죠? 평민들이 어느 날, 딴 사람, 그죠? 서부로 가보는. 그죠? 이것도 없어지고, 토지도, 그죠? 토지들, 자기들만 갖고 있어요. 평민들도 다 지주예요. 혈통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귀족제 고리가 파괴됩니다.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